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기자들이 골라주는 시사인이 골라주는 뉴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의 요정 김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 삐삐 기자로 거듭난 김현희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새봄이잖아요. 봄이 막 꽃이 막 벼랑과 막 피고 있어요. 각자 다음 주에는 요거 좀 자기 소개 좀 새로운 걸로 좀. 나 진짜 할 때마다 좀 갑자기 봄 이야기를 하시냐고 했더니 그래, 지루해. 네, 그래요. 뉴스 요정 이제 그만하고요. 네, 이제 별명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바꿔. 이제 뉴스 마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왠지 요정은 좀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데. 요정에 대한 편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끝날 수 있어요. 힘이 있잖아. 마타리는 괜찮은데 앞에 수식어가 별로고 네. 외로워도 슬프대. 무슨 심파야. 그렇죠? 아니 김현희 기자는 본인은 다른 거 하고 싶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저 삐삐 기자는 좋은데 앞에 그치. 수식어를 좀 바꾸긴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구해갖고 다음 주에는 각자 좀 정리해갖고 와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볼 때 해오라 그러니까 얼굴이 허연해. 할 일 좀 너무 부담돼요. 알겠어.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공모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자들 네. 앞에 아니 예. 에디터 앞에 뭐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김은지 기자 앞에는 뭐라고 이렇게 너무 또 안 들어오면 좋을지. 또 실망할 네. 수도 있지 그냥 않을까 써 싶어서. 가족들 보고 올리라 그래. 지인 동원해요, 막. 지인 동원하고. 약간 두렵고 겁이 나네요. 그럼 되겠다. 김은지는 두렵고 겁이 나도 나는 할래. 삐삐 기자 김현희 이상하다. 네, 알아요. 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앞에 좀 기자들 그리고 우리 에디터의 애정 담긴 그거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기자 준비하셨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네네. 재판이 있었죠. 바로 낙태죄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헌법 제269조 69조 1항 형법. 네, 그거는 네. 자기 낙태죄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그 조항이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270조 네. 제1항 의사 낙태죄라 그래가지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 이 두 조항이 이번에 헌법소원 대상이 됐고 네.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일치, 불일치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불일치가 이게 낙태죄 불일치 이런 거 와 해야 되는데 감사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만약에 바로 네. 위헌이 나왔으면 와 네. 이랬을 텐데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오니까. 불합치를 감사 이게 어떤 거지? 그래도 헌재는 좀 나은 편인 게 헌재 결정문은 네. 그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요? 주문을 처음에 읽어주거든요. 근데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쭉 읽고 나가지고 나중에 형을 선고해요. 그래서 이게 듣는 내내 유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굉장하겠네요. 네. 어쨌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갑론을박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60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돼서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 소식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십시오. 네. 네네.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목요일은 또 시사인한테도 뜻깊은 날인데 바로 시사인 마감 날입니다. 뜻깊은 날인가요? 무슨 창간 기념일 이런 거 말하는 줄 알았어. 저희가 헌법 재판문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귀기로 이렇게
그래서 사실 네. 목요일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굉장히 주간지 기자들은 난감하겠네요. 굉장히 긴장을 그러네요. 하게 되는데, 네. 예, 이번 선고가 또 목요일에 있었고, 음. 그래서 선고 이후에 바로 기사를 작성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실린 905호 기사 중에서는 가장 늦게 입고가 된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사회팀 팀장인 장희로 기자가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에 방청하고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간 그 낙태죄가 이제 66년 만에 이제 폐지되고 그 현장에서 장희로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낙태죄 조항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진행자님도 너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네, 헌법 예, 불합치라고 예, 의미죠. 해서 그러니까 단순 위헌이 아니고 헌법 네. 불합치예요. 단순 위헌일 경우에는 그 즉시 이제 그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건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네. 즉각적으로 이 법이 무효가 되면은 어떤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법을 존속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요. 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 낙태죄를 적용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낙태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했던 사항들은 보류가 되고요.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선고가 미뤄지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은 낙태죄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이제 판단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을 내면서 이게 64쪽 분량의 A4 용지 64쪽 분량의 결정문이거든요. 이거 다 거기- 읽기도 힘들겠네요.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얇은 편이긴 한데 예, 어쨌든 이 결정문에서 되게 꼼꼼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재판으로 치면 사실 판결문에 해당이 할 텐데 그래서 그 결정문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헌재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해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가해자로 보고 태아를 피해자로 고정시키는 그런 논의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네네. 지적을 했어요. 보통 이제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네, 그런 네, 네. 입장을 예. 추구한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헌재도 결정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 보호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또 태아의 어떤 건강이라는 거는 그렇죠.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가는 가치라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부분도 헌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낙태죄가 원래 조항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네. 괴롭힘의 수단 또는 가삼 인사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체를 헌재가 결정문에서 여실히 꼬집어놨어요. 그 사실 이렇게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태아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그동안의 어떤 뭐랄까 억압이랄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막 배를 걷어차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합법화되지 않으니까 현실은 더 잔혹하고 그렇죠. 참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임신과 출산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큰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여간 헌법재판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새 법을 그 어떻게 이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해라 뭐
정해진 단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뭐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그 세계보건기구가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임신 22주로 잡고 있다. 그거를 특별히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로 정해라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는 아니지만 이거의 의미는 여성이 임신 중지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입법이 완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임신 초기로만 그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거나 그러니까 임신 중지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충분한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네. 부분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 6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이 무시된 채 때로는 이 성별 감별 통해서 여아라는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지워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어떨 때는 때로는. 그리고 이제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여성의 몸에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성의 몸이 이 헌법위의 이름으로 너무 짓밟히고 이랬던 불행한 과거들을 딛고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한 여성의 몸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지 어떤 일방의 성을 위한 건 아니니까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한 찬성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희 기자. 앞으로도 좀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김은지 기자는 어떤 뉴스를 갖고 왔습니까? 예, 뉴스가 워낙 많아서 벌써 네. 이것도 옛날 일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자칫하면 아주 큰 재난이 될 뻔했던 강원 산불이 그래요? 예,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도 정말 빨리 꺼져가지고요.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 이제 속초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랬어요? 사실은 네. 갈까 말까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예, 그 불이 여행 난 가려고 지역에. 했다가 취소했다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기 직전에 보니까 막 강원도에서 오히려 오는 것이 그게 더 큰 위로라 예, 그러니까 갔는데 그 어떤 구호보다 강원도에 여행을 오는 것이 강원도를 도와주는 네네. 일이다 이렇게 근데 최문순 지사가 얘기하게 됐잖아요. 직접 가보니까 뭐 엄청난 피해들이 많았고 이 불씨 하나로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한 집은 정말 다 전소가 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 너무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저희가 갔던 리조트도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멀쩡했는데 지금 다 타고 일부가 정말요? 타고 뒤에 세트장, 영화 세트장도 다 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렇죠? 정말 자연재해인데 어쨌건 그렇죠. 간에 그걸 제때 막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네. 직접 어떻게 그 시상 기자들이 그 현장을 취재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비염 기자, 꿀보이스 기자 이름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알아. 예, 나경희 우리 경희 기자. 예, 그렇죠. 벌써 우리 한참 됐네요. 경희인가요? 경희 예. 나온 지도. 나경희 기자 한번 데리고 와요. 나경희 네. 기자 오늘도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마 출장을 어디 갈 거예요. 아 진짜 바쁘네. 김연희 기자 캐릭터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잡고 어서 가져가줬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누려 경이야. 너무 행복하게 막 이렇게. 네, 그래요. 네, 그 나경희 기자와 함께 또 베트남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누리고 있는 또 저희 이명익 사진 기자 있거든요. 그래요. 네, 두 분이 함께 급파돼가지고요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보니까 성격이 좋고 착한 사람들이 예, 정말 이명익 네. 사진 기자가 정말 좋은 진짜. 분이어서요. 네. 취재 기자들이 모두가 함께 네. 취재 가고 싶어하는 기자예요. 아니 이명익 그렇군요. 선배는 사무실에 어딜 출장 갔다 오면 또 다음 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 사무실이 싫어서 그런가? 아니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요? 이명익 기자가 미소파파시거든요. 네. 미소양 딸 이름이 미소예요. 미소인데 그래요. 네. 하여간 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사인 기자들이 이렇게 늘 발로 뛰고 있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산불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돌고 돌았네요. 하여간 취재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산불 현장에서 보니까 숨은 영웅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죠? 소방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좀 가장 인상적일 텐데 이 소방 공무원들의 그 국가직
국가직화가 다시 이제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나 이제 국민청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도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빨리 진행이 됐던 게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인 조직이 이제 동원될 수 있도록 맞아요. 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각 어느 지방에 속해 있는지 따라 가지고는 처우가 정말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처우도 그렇겠지만 아주 그 안전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그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과거에 저도 취재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장갑을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고, 맞아요. 가끔 그런 장갑,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하죠? 운동화는 아니고 그 진화할 때 쓰는 신발, 그 방화 신발, 방화 신발, 그런 것도 다 달라가지고는 그때 한채 그게 커뮤니티 올라와가지고는 국가직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됐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이 소방직 국가직화를 반대하고 협조 안 한 당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그 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유를 밝혔어요. 아, 뭔데? 이유가 뭐예요? 지방자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중앙직인데 지방직으로 바꾸면서 왜 소방관은 그거 역행하려고 하냐, 맞지 않는다. 근데 그 정당이 사실은 경찰을 자치 경찰로 바꾸는 거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거 완전 모순이에요. 뭐죠? 이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땐 저 말하고. 그냥 야당으로서 역할을 늘 반대하는 건가요? 그냥 반대. 야당으로서 야당에 진짜 나 정말 머리가 아니 구조용품을 사비로 산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총이나 총알을 자기 사비로 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분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아니 국가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 아니에요. 그 군인 이상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 안전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진짜 비참한 문제 이야기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순히 지방자치의 문제냐 아니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니 우리는 이게 다 납득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근데 이게 제가 그 예전에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비단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방관 충원율도 지역별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 제일 낮은 충북인가는 그러니까 100% 필요한 인력이 100%라고 하면은 48%인가 이 정도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은 이제 거기가 80% 90% 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서울도 거대도시 서울도 100%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방별로 격차가 엄청 뭐. 큰가 보네요. 근데 정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 말대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안전도 진짜, 50% 지켜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말 80% 지켜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가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됐는데 하여간 여론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산불이 나면 산에 이제 직접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방대원들이 아니라 산불 진화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도 이번에 나경희 기자 기사를 읽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산불진화는 산림청에 소속된 공중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이런 분들의 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소방관들도 가서 불을 끄긴 하지만 가장 먼저 산불 잡는 역할을 하는 건 이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공중진화대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현장에 내려가서 최전선에서 불길을 잡는 정말 숨어있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상만 해도 어려운데 이 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또 이게 또 핵심적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밀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속적인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에 좀 이게 부각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시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진에다가 9,000명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물론 산불이 늘 나는 시기가 이제 있고 아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일선에서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경남 김해에서 3차례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 25일, 30일, 19년 1월 6일 이때 났었는데 특히나 이 두 번
2018년 12월 30일과 1월 6일 산불 났을 때 특수진화대원 총 10명 중 10명이 현장 산불 진화에 못 갔다라고 해요. 어머.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단기 계약이 만료됐던 시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 못했고 일사불란하게 불을 끄지 못해서 실제로 불 끄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코미디네요, 이거 완전.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이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했던 게 분명히 알겠지만 어쨌건 간에 불이 늘 일어나는 시기도 있지만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게 예고하고 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들어가지고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정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실화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뭐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나무에서 벼락을 품고 있다 그 열기로 인해서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진짜 예상할 수가 없게 예상할 수가 산불이 없는 나네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데 이런 분들의 처우를 빨리 개선해서 그러니까 이런 산불도 예방해야 되지만 산불이 났을 때도 진화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특히 언론 보도에 네.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특수진화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출동하는 330명 인원이라고 하는데 네. 10개월 기간 계약직이라고 하고요. 장비도 열악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개월이 뭐야? 그러니까 이 지금. 2달이 비다 보니까 그 2달 사이가 연단위도 애매하게 아니에요, 심지어. 네, 되어 있다 보면 그 빈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너무한다 진짜. 하여간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이 산불을 계기로 해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그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제도나 어떤 그런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밀도 있게 문제를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희 기자 보고 싶지만 이런 일 좀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에 꼭 자기가 나와요. 네. 김현희 기자 굉장히 배신당한 어떤 연인의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쓸쓸하게 보고 이제까지 있는데 계속 되게 김현희 기자에 쓸쓸하게. 대한 사랑만 엄청 편해했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전지현이신가? 아니 왜 나경혜 기자 꼭 여기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야, 뭐라고? 아니라요. 나 편집할 때 너다 잘라버릴 거야. 언제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세요. 이 김현희 기자는 언제나 웃음 뒤에 자기의 어떤 욕망이 가득 욕망 삐삐 기자. 좋아요. 어쨌건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재민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사인 이 관련 기사를 좀 보시고 그 우리 이런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생기지 않도록 어떤 또 제도 개선이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은선 에디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왔을까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4월 15일인데요. 그렇죠. 내일, 그러니까 4월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예, 그 정말 꽃처럼 예쁘던 아이들을 저희가 허망하게 잃어버린 지가 벌써 5년이나 지난 건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세월호 이 사건은 아직도 사실 입 밖으로 내기 주저할 정도로 사실은 아직까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묻어두고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독을 맡은 김순모 씨 그리고 제작을 맡은 이동하 대표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이제 책을 해서 제가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은이 어머니가 눈물을 참 안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안 흘리고 그랬던 분이 대기실 뒤에서 막 눈물을 이제 터뜨리면서 벚꽃이 피면 어떻게 살아요? 벚꽃이 피면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꽃이 정말 별안간 벚꽃이 막 별안간 피어대는데 맞아요. 그 말이 계속 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4월이 그 예전의 4월이 아닌 것 같고 예, 그 맞아요. 꽃을 예. 보면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게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언제 뭐 개봉이 되나요? 어떤 영화인가요? 예, 소개를 개봉은 좀 지난 해주시죠. 3일 날에 개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박스오피스 상영 중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영화 제목이 생일이고요. 생일, 네네. 예, 그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듬해에 이제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진 영화이고요. 이 대강의 스토리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 설경구 씨하고 전도연 씨가 부모님 역할을 연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일에 개봉을 했고요. 개봉 2주차부터 그 이른바 차트 역주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1위로 진입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역주행으로 해서 1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예 그래서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워서 펼치기 어렵고 네. 가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더 봐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야지 이런 것 또한 기록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좀 이해할 수 있고 유가족의 마음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단체 관람합시다. 우리도. 예, 그러니까요. 네, 넷이서 같이 갑시다. 네, 김현희 기자 시간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요? 네. 알았어요. 편은 내가 살게요. 그 제작 과정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제만큼 좀 그 영화를 만드는 게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유가족 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허락을 받으려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찾아가서 네네. 영화를 이제 제작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기운 내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들 수 있겠냐. 오히려 예, 본인들이 응원할 테니까 잘 만들어달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나 뭐 제작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그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많이 챙기셨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영화에 출연하는 배역 이름과 희생자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이름을 대조하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제작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막상 딱 영화를 만들었을 때 반응도 되게 궁금할 것 같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대한 것만큼 또 어떤 영화가 됐을까 궁금하기도 할 텐데 어땠습니까? 예, 그 영화가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긴장하셨던 순간이 이 순간이시래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한테 영화를 공개하는 그렇죠, 순간. 그렇죠. 그때가 이제 네. 가장 긴장되고 정말 그러니까 제작 발표회에서 이제 눈물이 나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대표가 말씀하셨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유가족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상 깊으니까 제가 그대로 기사에 나온 그대로를 옮길게요. 네.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던 사람도 3, 4년이 지나니 다 떨어져 나갔다. 국민들도 그렇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 몫만 남은 것 같았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인지 우리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항상 이제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참 마음 죄송스러워지는 말씀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 5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다양한 요즘에 청원운동도 하시잖아요. 4.16 가족협의회에서. 예, 특별수사단 만들어달라. 그렇죠. 특별수사단과 네. 관련해서 뭐 청원운동에 동참하시든 또 4.16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억 행사에 참여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 4.16의 그 정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다시는 이런 사회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저희도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기운 내시고 이 4월을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은선 에디터 고맙고요. 우리 다 같이 생일을 보는 것으로.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음. 봐주시는 게 그분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사인의 역시 이제 또 다양한 뉴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이렇게 좀 표지를 좀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굉장히 화제 커버입니다. 예, 맞아요. 네. 왜 화제가 됐죠? 아무래도 요새 20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20대 남성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해서요. 그 내용들이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페미니즘과 싸운다. 표지만 보면은 표지만 봐도 되게 무섭네. 도발적인데요. 네. 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기사는 굉장히 품을 들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는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양쪽에서 보지도 않고 제목만 갖고 막 싸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페미니즘 단어만 나와도 뜨거운데 여러분 이제 이 시사인의 표지를 보시고 이제 한 페이지 넘기고 그 커버 기사를 좀 잘 살펴보신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속 이야기가 잘 드러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사인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은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발로 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한 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이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데 오늘 그 2부 그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에는 기자들끼리 우리 주진우 기자와 함께 오늘 뭐 제 자리를 넘보는 최영석 기자가 제 자리까지 이렇게 넘보면서 기자들끼리 그렇게 꼭 하겠다 그래서 내가 빠졌어요. 네. 네. 요즘 뭐 저널리즘 제2인가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는 굉장한 것 같아요. 저널리즘 제2에 능가하는 시사 S라고. 아니에요. 협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좀 들어주시고 2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입니다. 4월. 예전에 그 4월이 아닌 이 4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